대한민국 축구의 상징이자 아시아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의 시대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축구계는 이미 그 너머의 시대를 준비하며 거대한 담론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유럽 무대에서 무서운 기세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있는 오연규를 향한 시선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튀르키예의 명문 베식타스에서 뿜어내는 그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골 냄새를 맡는 천부적인 감각은 단순히 한 명의 유망주가 등장했다는 차원을 넘어 포스트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왕관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의 불을 지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한국 축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한 에이스 그 이상이다.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의 정글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고 토트넘의 리더로서 군림해온 그의 행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었다. 그런 그가 서서히 베테랑의 길로 접어들고 로스앤젤레스 FC라는 새로운 도전의 길을 선택하면서 대중과 미디어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인 오연규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화두는 오연규가 과연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직설적인 질문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질문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분석 대상으로 떠올랐다. 특히 아스널의 전설이자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시대를 풍미했던 티에리 앙리가 최근 중계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던진 화두는 한국 팬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동시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앙리는 단순히 오연규의 재능을 칭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산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오연규가 가야 할 완전히 다른 길에 대해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다. 앙리는 손흥민을 가리켜 아시아 축구의 현대적 정의를 내린 아이콘이라 평가하면서도 오연규라는 젊은 피가 가진 파괴적인 잠재력에 주목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앙리가 내뱉은 제2의 손흥민은 없다라는 말로는 한국 축구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그것은 오연규에 대한 저평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가진 독보적인 스타일을 존중해야 한다는 고도의 심리학적 분석이자 전술적 조언이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연규는 분명 우리가 알던 기존의 한국형 공격수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탄탄한 상체에 근육과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내는 힘 그리고 문전에서의 저돌적인 움직임은 마치 굶주린 맹수를 연상시킨다. 셀틱을 거쳐 베식타스로 이어지는 그의 유럽 커리어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증명해낸 득점 효율과 승부처에서의 집중력은 그가 왜 유럽 스카우트들의 표적이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궤적을 그리는 예술가라면 오연규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의 거친 몸싸움을 즐기며 골망을 찢어놓는 전사의 기질이 다분하다. 이러한 스타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오연규에게서 손흥민의 그림자를 찾는 이유는 그가 보여주는 투지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을 때 뿜어내는 책임감이 손흥민의 젊은 시절과 닮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지 미디어들도 연일 오연규의 행보를 집중 조망하며 그를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엔진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튀르키예 현지 언론은 베식타스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오연규의 골 결정력을 극찬하며 그가 가진 폭발적인 에너지가 팀의 공격 루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아직 그는 완성형이 아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꾸준함과 매 시즌 1연골 이상을 보장하는 결정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명의 시간이 필요하다. 앙리가 지적했듯이 월드클래스라는 칭호는 단 한 시즌의 반짝임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수많은 압박과 견제를 뚫고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연규를 향한 이 뜨거운 열기는 한국 축구의 세대교체가 아주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가운데 그 빛을 이어받을 새로운 행성들이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오연규는 과연 그 무거운 압박감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연대기를 써 내려갈 수 있을까? 이제 막 시작된 이 거대한 서사는 단순히 한 선수의 성장을 넘어 한국 축구가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10년의 얼굴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앙리의 경고 섞인 조언처럼 오연규는 제2의 누군가가 아닌 오직 자신만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숙명을 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숙명을 대하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단단해 보인다. 손흥민이 지난 2여 년간 프리미어리그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쌓아올린 금자탑은 단순히 숫자와 기록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
토트넘 호스퍼라는 클럽의 역사를 새로 쓰고 아시아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까지 그가 흘린 땀방울은 한국 축구의 위상을 통째로 바꿔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보여준 기술적 완벽함 너머에 있는 독보적인 영향력이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에서 상대 수비수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동료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리더였다. 특히 그가 보여준 양발 자유자재의 슈팅 능력은 현대 축구에서 가장 구현하기 힘든 예술적 경지를 평가받는다.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반대편 포스트를 향해 감아차는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의 슈팅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으며 이는 수많은 수비수가 그의 움직임을 알고도 막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러한 손흥민의 존재감은 국가대표팀 내에서도 절대적이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경기장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팀은 전술적 수정을 강요받았고 우리 선수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원을 넘어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한국 축구 그 자체였다. 로스앤젤레스 FC로 둥지를 옮기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 지금도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한국 축구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영웅을 갈구하게 되었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럽 무대에서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젊은 피들에게 향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영규는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 손꼽히며 손흥민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이룬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 시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며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비판 그리고 그것을 실력으로 잠재웠던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매 시즌 진화했다. 초기에는 빠른 속도를 활용한 직선적인 윙어였다면 전성기에는 결정력과 연계 능력을 모두 갖춘 완성형 공격수로 거듭났다. 이러한 손흥민의 진화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그와 같은 선수가 아시아에서 다시 나오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티에리랑 하더라고요. 티에리 앙리 역시 바로 이 점을 강조했다. 앙리는 손흥민이 가진 꾸준함과 압박 속에서의 평정심을 월드클래스의 핵심 요소로 꼽으며 젊은 선수들이 단순히 재능만으로 그 자리에 도달하려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산은 오영규에게는 넘어야 할 벽이자 동시에 가장 훌륭한 교과서와 같다. 손흥민이 개척해놓은 유럽 무대의 기회 덕분에 오영규와 같은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손흥민의 성공 방정식이 오영규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두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선수는 신체 조건부터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팀 내에서의 역할까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우아하고 날카로운 칼날 같다면 오영규는 묵직하고 파흥민이 우아하고 날카로운 칼날 같다면 오영규는 묵직하고 파괴적인 둥기와 같은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손흥민의 유산은 결과적으로 한국 축구에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후배들에게는 그만큼 높은 기대치라는 가혹한 숙제를 남겨줄 셈이다. 결국 포스트 승민 시대를 논함에 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손흥민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도전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느냐는 점이다.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쌓으면서 내려가는 동안 한국 축구는 그가 닦아놓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또 다른 색깔의 축구를 꽃피워야 한다. 오영규를 향한 기대 섞인 우려와 찬사는 바로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유산이 오영규라는 새로운 토양을 만나 어떻게 변모할지는 이제 오롯이 남겨진 자들의 몫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의 이름이 주는 무게감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오영규가 진정한 후계자를 인정받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손흥민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간을 창출하는 마법사라면 오영규는 박스안을 지배하는 고전적인 파괴자이자 현대적 감각을 입은 완성형 9번 스트라이커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한국 축구 역사에서 오영규와 같은 유형의 선수는 매우 드물었다. 과거 황선홍이나 최용수가 가졌던 묵직한 존재감에 유럽 축구 특유의 빠른 템포와 거친 압박 능력을 동시에 장착했기 때문이다. 베시타스에서 보여주는 그의 플레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왜 현지 팬들이 그를 가리켜 코리안 불도저라고 부르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단순히 골대 근처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게으른 천재가 아니다. 상대 수비수가 공을 잡는 순간부터 숨막히는 압박을 가하고 공중불경합 상황에서는 자신의 체격 조건을 완벽히 활용해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오영규의 스타일은 손흥민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지점이다.
손흥민의 중무기가 폭발적인 스피드와 정교한 뒷협을 바탕으로 한 카운터 어택이라면 오현규는 지공 상황과 혼전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특히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소유하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포스트 플레이는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전술에서 반드시 필요한 퍼즐 조각이다. 앙리 역시 이 점에 주목했다. 앙리랑 오영규는 수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공격수다. 쉬지 않고 몸싸움을 걸어오고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손흥민이 가진 우아함과는 또 다른 차원의 위협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오현규의 골 결정력이다. 그는 화려한 드리블로 수비수 여러 명을 제치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선정하고 가장 강력한 임팩트로 골망을 흔드는 데 집중한다. 셀틱 시절부터 증명되었듯 짧은 출전 시간 속에서도 순도 높은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집중력은 그가 가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다. 튀르키예 리그의 거친 수비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의 충돌을 즐기는 듯한 모습은 그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단단한 선수인지를 보여준다. 손흥민이 오랜 시간 유럽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리한 움직임과 기술적 완성도에 집중했다면 오현규는 정면 돌파를 통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셈이다. 전술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오현규의 존재는 독보적이다. 현대 축구에서 9번 스트라이커의 역할은 단순히 골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일선에서의 수비 가담과 측면, 윙어들과의 유기적인 스위칭 그리고 상대 센터백의 진을 빼놓는 육체적인 경합이 모두 요구된다. 오현규는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과 전술적 이해도를 갖췄다. 특히 그가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끌고 다니며 만드는 공간은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이선 자원들에게는 축복과도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오현규는 손흥민을 대체하는 선수가 아니라 손흥민이 가진 위력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손흥민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승리 공식을 팀에 이식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에 오현규를 제2의 손흥민이라는 틀에 가두는 것은 선수 본인에게나 한국 축구 전술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본질적으로 손흥민과는 다른 종의 포식자다. 손흥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는 화살이라면 오현규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망치에 가깝다. 우리가 오현규에게 거는 기대는 그가 손흥민만큼 유명해지는 것을 넘어 한국 축구가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정통 스트라이커의 갈증을 풀어주는 데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의 거구들과 당당히 어깨를 맞대며 골문을 정저준하는 그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손흥민 시대와는 또 다른 전의를 느끼고 있다. 오현규는 이제 자신만의 9번 연대기를 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티엘이 앙리가 던진 한마디는 단순한 평론 그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 앙리는 최근 한 유럽 축구 토크쇼에서 오현규의 플레이 영상을 지켜본 뒤 매우 흥미로운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오현규는 현대 축구가 잊어가던 정통 스트라이커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며 그의 피지컬적 이점과 박스 안에서의 저돌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앙리는 한국 미디어가 그를 손흥민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매우 냉철한 이침을 가했다. 앙리는 손흥민은 한 시대를 정의한 아이콘이다. 누군가를 제2의 손흥민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선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거대한 유형과 싸우게 된다는 말로 오현규를 향한 지나친 프레임 씌우기를 경계했다. 앙리의 이 발언은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오현규가 가진 잠재력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이 젊은 선수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앙리는 자신의 선수 시절 경험을 빗대어 설명했다. 자신 또한 수많은 전설과 비교당했지만 결국 티에리 앙리라는 고유의 스타일을 확립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월드클래스가 될 수 있었다는 논지였다. 그는 오현규에게 필요한 것은 손흥민의 스피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압도하는 자신만의 무력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는 단순히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멘탈리티의 영역을 건드린 예리한 통찰이었다. 뒤에 대해 하더라고요. 특히 앙리는 오현규의 베식타스 진출과 그곳에서의 활약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튀르키예 리그는 거칠고 열광적이며 스트라이커에게 매우 가혹한 환경이다.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견뎌낼 수 있다는 증거다. 앙리는 오현규가 그 지옥 같은 수비 라인 사이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며 이 아이는 겁이 없다. 바로 그 점이 내가 그를 주목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앙리의 시선에 비친 오현규는 누군가의 후계자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아시아 공격수로서 유럽 무대의 균열을 내고 있는 전사였던 셈이다. 앙리의 분석은 전술적인 부분으로도 이어졌다. 그는 손흥민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전술적 도구라면 오현규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좁은 간이 없는 좁은 곳에서 공간을 직접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 두 선수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마치 사자와 호랑이 중 누가 더 나은지를 묻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이다. 앙리는 한국 축구가 행운하려고 말했다.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를 보유했으면서 동시에 그와는 완전히 다른 파괴력을 지닌 오현규라는 선택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은 한국 팬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손흥민의 빈자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오현규가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기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앙리가 던진 메시지의 본질은 존중과 독립이다. 손흥민에 대한 존중 그리고 오현규라는 개별적 존재에 대한 독립적인 가치 인정이다. 앙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오현규가 손흥민이 되려 한다면 그는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오현규가 오현규답게 플레이한다면 전 세계는 손흥민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 축구의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짧은 문장은 오현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다. 전설이 전설에게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건네는 이 진심 어린 조언은 오현규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것이 분명하다. 앙리의 냉철한 조언 뒤에는 유럽 무대라는 거대한 조언벽이 실존한다. 손흥민이 함부로 그의 손에 내서 프리미어리그의 제왕으로 거듭나기까지 보냈던 인고의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제 그 길을 뒤따르는 오현규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을 넘어 유럽 축구의 주주 생태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일관되게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셀틱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을 뒤로하고 튀르키예의 뜨거운 심장부인 베식타스로 향한 오현규의 선택은 그 자체로 거대한 도발이자 기회였다. 그 일을 하더라고요. 베식타스는 승리에 굶주린 팬들과 결과에 냉혹한 미디어가 공존하는 곳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스트라이커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매 경기 자신의 생존권을 증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 빅리그 전문가들은 오현규의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분석한다. 그들은 오현규가 가진 신체적 조건이 유럽 수비수들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한 시즌에 1골 이상을 꾸준히 넣어줄 수 있는 기록적 안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진다. 손흥민이 위대했던 이유는 한두 경기의 활약이 아니라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경이로운 꾸준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오현규가 진정으로 손흥민의 뒤를 잇는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베식타스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다시 5대 빅리그로 복귀하고 그곳에서 주전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가혹한 여정이 남아있다. 특히 튀르키예 슈페르리그는 피지컬 위주의 거친 축구로 유명하다. 휘디를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오현규가 마주하는 수비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수를 괴롭힌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환경은 오현규에게 가장 완벽한 훈련장이 되고 있다. 상대의 거친 압박을 이겨내며 중심을 잡고 골문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은 오현규의 적응력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그가 가진 폭발력이 전술적인 세밀함과 결합했을 때의 파괴력을 기대하고 있다. 손흥민이 초창기 독일 무대에서 겪었던 문화적 전술적 충격을 오현규 역시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셈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 현지 스카우트들이 오현규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학습 능력이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영리해지고 있으며 동료를 활용하는 연계 플레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평이다. 이는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투박한 공격수에서 승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지능형 스트라이커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손흥민이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확장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였듯 오현규 역시 전통적인 9번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다재다능함을 갖추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오현규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신뢰다. 무대의 벽 하더라고요. 이런 무대의 벽은 높고 견고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선구자가 닦아놓은 길은 오현규에게 큰 심리적 자산이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앙리가 말했듯 유럽 축구는 결과로 말하는 곳이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엽적이 되는 이곳에서 오현규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여주는 처절한 몸부림은 그 자체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손흥민이 런던의 밤하늘을 빛냈던 것처럼 오현규가 이스탄불의 거친 함성을 뚫고 자신만의 골 세리머니를 이어갈 때 한국 축구의 유럽 정복 연대기는 비로소 최원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머스크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
무대에서의 사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오현규가 차지할 위치다. 그 얘기를 해그러고로 손흥민이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전술의 핵으로 군림했던 지난 10년 동안 한국 축구는 소위 손흥민 활용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하지만 윌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거쳐 새로운 체제로 접어든 대표팀에서 오현규의 등장은 전술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신호탄이 되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간을 타격할 때 박스 안에서 상대 센터백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여줄 수 있는 오현규 같은 정통 스트라이커의 존재는 대표팀 공격의 갈증을 해소해줄 땀기와도 같다. 과거의 대표팀이 손흥민의 개인 기량에 의존해 역습 위주의 경기를 펼쳤다면 오현규가 전방에 배치된 현길의 라인업은 훨씬 더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현규는 단순히 골을 넣는 기계가 아니다. 그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내며 이선에 위치한 손흥민이나 이강인에게 광활한 공간에 선사한다. 이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오현규가 수비수 2명을 달고 박스 안으로 침투할 때 발생하는 빈틈은 손흥민에게 가장 치명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현규는 손흥민의 대체자가 아니라 손흥민의 파괴력을 배가시키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가고요. 하지만 국가대표팀의 주전 경쟁은 이런 리그만큼이나 가혹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규성이라는 걸출한 라이벌과의 주전 경쟁은 물론이고 매 경기 국민들의 엄격한 잣대 위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현규는 이 경쟁 구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확실한 색깔을 내비치고 있다. 조규성이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의 강점이 있다면 오현규는 보다 저돌적이고 파괴적인 문전 침투에 특화되어 있다. 경기 흐름이 막혔을 때 상대를 힘으로 압도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의 에너지는 감독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다. 특히 아시아, 한국을 상대로 극단적인 수비 전술인 템백을 들고 나올 때 오현규의 물리적인 힘은 그 단단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 앙리가 지적했듯이 대표팀 내에서의 역할 변화는 선수 개인의 성장에도 직결된다. 손흥민이 점차 나이가 들면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비중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오현규가 전방의 해결사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준다면 한국 축구의 세대 교체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에 대해 그러구려. 이는 단순히 선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공격 DNA가 더욱 입체적으로 진화함을 의미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현규는 이제 교체 자원을 넘어 승부를 결정짓는 주연으로 거듭나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터뜨리는 포유는 손흥민 시대의 화려함에 묵직한 무게감을 더하며 한국 축구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결국 국가대표팀에서 오현규의 성공 여부는 손흥민과의 공존 그리고 그 이후의 잔입에 달려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이 이끄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많은 것을 흡수하고 동시에 자신만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므로 경기장에서 두 선수가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모습은 팬들에게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교차하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다가온다. 오현규는 이제 대표팀의 막내가 아닌 승리의 보정수표가 되어야 한다. 태극마크가 주는 압박감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는 그의 대담함이 계속되는 한 한국 축구의 공격진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파괴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는 발로 하는 스포츠지만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머리와 같습니다. 오현규가 손흥민의 후계자라는 수식어를 넘어 진정한 거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각은 바로 강인한 멘탈리티와 리더십의 발현이다. 손흥민이 지난 10년간 한국 축구의 주장으로서 짊어졌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만 명의 관중이 내뿜는 함성과 전 국민의 기대치 그리고 패배했을 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그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고 경기장 위에서 실력으로 대답했다. 이제 막 전성기의 입구에 들어선 오현규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러한 심리적 중압감을 자기 발전의 연료로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앙리는 오현규의 눈빛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이다. 실제로 오현규는 경기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기회를 놓쳐도 위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 상황에서 더 거칠고 더 빠르게 움직이며 수비수를 압박한다. 이러한 배짱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럽이라는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갈고 닦은 생존 본능에 가깝다. 손흥민이 런던에서 나이스 가이라 불리면서도 경기장 안에서는 누구보다 치열한 승부사였던 것처럼
오현규 역시 자신만의 카리스마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는 동료들을 독려하고 때로는 수비진을 향해 강하게 요구하며 경기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려 노력한다. 특히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 FC로 이적하며 대표팀의 세대 교체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오현규의 이러한 심리적 자산은 더욱 빛을 발한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공을 달라고 소리칠 것인가? 회의를 하더라고요. 누가 패배의 기운이 감도는 경기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몸을 던질 것인가? 오현규는 바로 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도 언제나 자신감을 내비치며 나는 골을 넣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태도는 자칫 야만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넣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는 행위이기도 하다. 앙리가 그때 월드클래스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진리를 오현규는 몸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더십의 측면에서도 오현규는 새로운 유형의 리더상을 제시한다. 손흥민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팀을 하나로 묶었다면 오현규는 앞에서 끌어주는 강력한 견인차 같은 리더십을 보여준다. 최전방에서 수비수와 싸우며 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의 헌신은 뒤에 있는 동료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VAD가 하더라고요. 우리의 공격수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쉴 수 없다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현규가 가진 무형의 가치다. 이는 전술적인 지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팀 전체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린다. 결국 오현규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지우려 애쓰기보다 그 그림자 속에서 충분히 성장한 뒤 자신만의 빛을 발산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적인 독립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손흥민의 하이라이트를 보며 꿈을 키우는 손흥민이 아니라 손흥민과 나란히 서서 혹은 그를 대신해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전사다. 앙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앙리가 얘기했듯이 오현규가 자신만의 멘탈리티를 완성하는 날 우리는 손흥민과는 또 다른 전율을 주는 진정한 코리안 킹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오현규의 단단한 어깨는 그 짐을 짊어질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 보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마주한 결론은 명확하다. 오현규는 제2의 손흥민이 될 필요도 없으나 될 수도 없다. 손흥민이 한국 축구에 선사한 10년의 영광은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서사이며 오현규가 써내려갈 미래는 그와는 전혀 다른 잉크로 채워질 새로운 장이기 때문이다. 티에리 앙리가 던진 날카로운 통찰처럼 축구의 역사에서 위대한 유산은 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변주되는 것이다. 손흥민이 스피드와 정교함으로 유럽의 신장부를 뚫었다면 오현규는 힘과 파괴력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자신만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빈자리를 걱정하며 누군가를 대입시키기보다는 오현규라는 새로운 유형의 괴물이 보여줄 미지의 세계를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한다. BAD를 하더라고요. 베식타스에서 들려오는 득점 소식과 대표팀에서 보여주는 헌신적인 플레이는 한국 축구가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서쪽 하늘로 서서히 지며 로스앤젤레스의 노을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동쪽 하늘에서는 오현규라는 새로운 행성이 궤도에 올라 강력한 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두 선수의 교차점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세대 교체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단순히 선수의 교체를 넘어 전술적 다양성과 신체적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선진 축구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현규는 그 진화의 선봉에 서 있으며 그가 가진 9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다시 앙리의 인터뷰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제2의 손흥민은 없다. 넌 그의 말이 사실은 오현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였음을 말이다. BAD라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진 채 2인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오현규로서 유럽 무대를 호령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다. 그는 이미 충분히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증명할 것이다. 손흥민이 닦아놓은 탄탄한 고속도로 위를 오현규는 자신만의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질주의 끝에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한국 축구의 새로운 정점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비판과 비교의 시선보다는 격려와 신뢰의 응원이 필요한 때다. 오현규가 튀르키예의 거친 숨결 속에서 그리고 대표팀의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자신을 더 날카롭게 벼려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그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봐주면 된다.
손흥민이 그랬던 것처럼 오연규 역시 언젠가는 한국 축구의 상징이 되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한국 축구의 황금기는 끝나지 않았다. 손흥민이라는 찬란한 시대를 지나 오현규라는 강인한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의 목격자로서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함께하고 있다. 오현규의 시대는 이제 막막을 올렸고 그 무대는 전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